오늘은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의 동강 강민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동강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경제 주식 컨텐츠를 많이 이제 하면서 지금은 스타트업도 하게 돼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강이고요.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네. 그 동강님 요즘에도 네. 계속 주식 투자 하고 네. 계시면서 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물론 하락이 있었지만 저는 이 정도도 사실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스피가 뭐 3,300 근처 그리고 지금 뭐 2,400 정도, 2,500 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건 워낙 코스피가 10년 넘게 네. 그 구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경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동강님 투자 스타일이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기 투자로 네, 알고 있어서 네네네. 그게 사실 막 이렇게 하락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도 포지션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매매 스타일이 제 시그니처가 좀 됐죠. 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주식을 오랫동안 모아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네. 막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막 크게 막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날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쵸. 보통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도 이제 자산의 이제 일부분, 꽤 많은 부분을 운영하지만 데일리로 이제 수익을 내면서 그걸 상쇄해 나가는 이제 전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는 항상 이제 리서치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던가, 그러나 포지션 항상 저는 쉽게 안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장, 뭐 상승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지션을 놓는 걸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좀 포지션을 두고 오래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한번 팔면은 다시 사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장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투자자이면서 공격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네. 마켓이 좋을 때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지만 레버리지도 많이 쓰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마켓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절대 금액을 계속 인출하는 형태. 네, 수익이 나면 계속 이렇게 출금해서 따로 이제 쌓아두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기질에 맞는 투자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시계열을 보고 투자를 하는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사이클에서 조금 팔 땐 팔고 살 땐 사고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업 투자자라고, 개인 전업이라고 하면은 돈 되는 건 다 하거든요. 네. 네,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요. 이제 스윙 포지션도 하고요. 뭐 상품 거래도 하고요. 뭐 장기 투자도 일부 자기 자산을 계속 증식하면서 편성되고요. 편성하시고. 네, 왜냐면 모든 금액을 단기 투자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사실 자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수익을 잘 낸다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트레이딩의 금액은 되게 한계가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그 어떤 종목에 오늘은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장 시작 전에 막 파악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전날에 미리 계획이 서 있어요. 전날에. 네, 그래서 보통 시세의 연속성,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이제 주식들 안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회를 많이 전략을 짜놓고, 마켓이 열렸을 때는 그 순간에 행동한다기보다는 이미 짜져 있는 전략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많이 안 참고하시고 추세나 그런 것만 좀 위주로 보시는 건가요? 이건 뭐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같이 검토하면서 주식을, 저는 실제로 트레이딩을 할 때도 대형주 위주로만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저는 제 성향이 원래 그런데, 네. 네. 저는 한 번도 이런
코스닥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본 적이 없고, 아, 정말요? 네, 저는 막 현대차, 뭐 LG, 화학 뭐 이런 대형주들을 트레이딩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 가운데서 그 추세가 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을.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작은 수익률 1% 내지 2%를 네. 레버리지로 이제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좀 이제 거래 스타일을 기존에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0. 몇 프로 오르면 그게 네. 레버리지로 인해서 네. 1%, 2% 이 정도 네. 하면은 팔고 나오고.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좀 그런 형태를 많이 뗐죠. 좀 보수적인 트레이딩 형태긴 해요. 그렇군요. 그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 네네. 아, 그러면은 하루에 운용 금액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시기마다 다른데 사실 제가 뭐 최근 5년 들어보면은 작게 운용할 때는 5억 내지 10억이고요. 한 종목은 아니죠. 트레이딩 한다는 네. 이제 뭐 전자에 한 종목 그러세요? 하루에는 저는 하루 두세 종목 이상을 거래 안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한두 개 안에서만 거래를 끝내기 때문에 네, 아, 최대 많이 했을 때는 조금 긴 포지션에 거의 70억 가까이를 레버리지로 이제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때 그러면 안 됐다라는 네, 너무 큰 이제 리스크를 그때 많이 배웠죠. 그 5억 정도면 대형주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시장이 좀 받아주는 레버리지가 있으면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한 종목에도 5억 정도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대형주에서는 와. 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네, 좀 그런 와,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네. 이제 장을 열고 제가 들어갈 타이밍이다 하면 5억을 나눠가지고 넣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는 보통 굉장히 나눠서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탁 쏴서 다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인가요? 그건 뭐 이제 주식마다 다르고 데일리 이제 분위기마다 다른데 보통 3번 정도 걸쳐서 사는 경우가 많은 많이씩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네네네.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금액이 커가지고. 그렇죠. 근데 보통 네, 마켓 열리고 1시간 안에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통 오후 2시 이전에 많이 포지션을 이제 끝내는 네, 경우가 많이 종종 있죠. 보통의 일반 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좀 얘기하기가 쉽게 한 3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3번에 나눠서 들어가면 1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9시 반에 뭐 1억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뭐 떨어지면 더 넣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오를 때 더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분위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사주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보고. 네,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 1%, 2%딱 수익률 달성하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수익률에 뭐 상한은 정해놓지 않고요. 이제 하방에 이제 제한은 두지만 위로는 계속 시세가 조금 멈춰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세가 충분히 나왔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1시간이고 나올 때는 몇 시간 걸려요? 나올 때는 빨리 나올 때는 2시간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네. 와, 엄청난 그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네, 생각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정신을 갉아먹는 아무래도 그런 투자 방법인 것 같아서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진짜 쉬운 방법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네, 왜냐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네, 케이스대로 막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네, 좀 자신과의 싸움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보면 막 손절도 하고 그러세요? 뭐 거의 매번 있는 일이죠. 네, 매일매일 있는 일이다 보니 딱 들어갔을 때 이거 생각과 다르다 하면 손절하고. 네, 바로 나.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요. 네. 금액도 커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 거지. 와, 그렇구나. 그럼 하루에 혹시 손절 네.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몇 억 단위로 해본 경우도 있고요. 월에 10억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월에 10억을 손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유튜브 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여행 갔을 때 제가 어쩌다 이제 놀면 안 된다. 가서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됐는데 시차가 안 맞았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 이제 또 괜히 무리해서 이제 포지션을 너무 크게 잡게 되고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없게 되고 돼서 좀 악순환인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10억 가까이 손실을 와, 여행 가서 10억. 네네네. 아유, 그 여행이 어떻게 됐으려나.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딱 진짜 동강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기까지만 들어도 야, 이거는 진짜 할 수가 없는 거다 싶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직업으로 이제 쉽게 막 어떤 분이 외과 의사인데 저걸 내가 쉽게 이제 해봐야겠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투자도 직업으로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여의도지만 그러신 분들은 되게 필사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처럼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사실 아무래도 좀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직업적인 영역과 조금 자산의 관리 형태는 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님이 보실 때 이게 동강님이 하는 스타일을 약간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게 아예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로 봤을 때 그냥 미국 주식 S&P 500 같은 거 그냥 계속 매월 적립해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중적인 형태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한국 시장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특히 젊은 이제 세대들한테는 워낙 이제 역동적인 이제 거래만 하게끔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안정적인 자산 투자도 문화가 좀 저희 또래들한테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이렇게 12년 만에 동강님께서 자산을 일구신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 방법은. 뭐 누군가한테는 가능하겠지만 대중적인 이제 메시지로 전달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 너무 소수더라고요. 네. 너무 소수예요. 네. 그렇구나. 그 혹시 그러면 다른 자산도 투자하시나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시나요? 부동산은 네, 이미 했고요. 요즘 뭐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 모르겠고 암호화폐는 항상 관심은 있는데 이제 투자 제 영역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항상 유지하고 큰 흐름이다라는 생각은 해서 여전히 직접적인 투자는 아무래도 여력이 안 돼서 네,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팔로우 해볼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해보시니까 네. 주식보다 쉬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호흡이 훨씬 느리다 보니까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고 좀 그 안에 주요 수요자는 누구인지 근데 좀 그런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주식보다는 수월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동강님 얘기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아가고 이러는데 대형주 위주로. 근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주식 투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는 워낙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외적인 글로벌 환경 그리고 기업 내부의 환경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등락도 크고 변동성도 크고 근데 뭐 이유는 워낙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알게도 또 너무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주식 투자는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투자의 종목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때 네. 뭐 뉴스 같은 것도 다 보시는 거죠? 소재라고 하는. 네, 저는 조금 보통 제가 대형주를 많이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볼 수가 없어서 뭐 개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거의 전부 다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치 자료도 돈 주고 보면서 와. 팔로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좀 그래서 트레이딩하는 사람 치고는 좀 보수적이에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자금 관리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이제 그런 행동이었죠. 네, 근데 필요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은 이제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동강님만큼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증권사 리포트를 다 네네네네. 읽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매일매일 정말 막 빡세게 막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직업은 주식 투자자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케이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대외적인 이제 경제 환경을 고려한다기보단 굉장히 사람들의 이런 심리, 감정을 많이 캐치해서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훈련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좀 스타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지식 정보의 형태를 많이 팔로우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종목을 추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모니터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테마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에 빨려드는 게 이제 뇌동매매 같은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 네, 보통 그럴 때 많이 실패하기도 하는데 음. 또 성공하는 케이스 때문에 가끔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하죠. 네,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조금 더 긴 텀에서 네, 이렇게 몇 날 며칠 좀 이렇게 뭐 시즌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걸 좀 끌고 가는 거. 네. 그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동강님께서 아까 10억 정도 손절해 보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면 10억이 원금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다렸으면은 훨씬 10억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이었긴 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워낙 크면은 버티질 못하거든요. 이 변동폭 때문에. 거기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게 들어간 건가요? 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럼 청산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네, 좀 그럼 레버리지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안 쓰고 뭐 그냥 10억 아니면 10억보다 조금 작은 금액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도 되죠, 항상. 네, 그래도 되는데 네. 이게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이제 요런 생각 준비가 된 상태로 시세가 그렇게 막 나올수록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 모니터 앞에 있으면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진 않았는데 확신에 차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10억을 확정하는 이유가 다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필승의 키워드는 성장 잠재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뭐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은 계속 팔로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주식은 항상 미래의 가격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1년, 2년 뒤 혹은 3년 뒤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3년까지도요? 네,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스마트머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만 좀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주식 자체가 네. 우상향하는 산업에 네. 속해 있는. 네. 근데 트레이딩을 되게 거의 진짜 장기 투자 개념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네요. 네,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해보니까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선택해서 하시기도 네. 하던데 그런 부분은 좀 성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주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부러 좀 그런 이제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주식 투자 하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세 가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죠? 네, 그게 1, 2, 3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물렸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20, 30% 물린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는 막 50%까지도 네. 물리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렇게 물린 주식 갖고 여기서 좀 탈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기간을 좀 지내면 좋을지.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이제 주식이라던가 산업이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 수익이 크다면 포지션을 이동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 없이 저는 뭐 단순히 손절한다, 이탈한다 이런 것들은 좀 그때 많이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네네. 정확한 이제 플랜이 있으면은 이동해도 뭐 수익을 내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동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더 떨어진 거를 더 네. 떨어지는 거 가운데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걸 사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 선택도 해요. 그런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팔고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네네. 한 80% 떨어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얼만큼 이제 포지션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암호화폐 쪽에 뭐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20%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시장에 확신을 한다면 50%까지도 늘릴 수 있고요. 야, 그렇죠. 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혹시 그 하나 예를 좀 하나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옛날 과거에도 사례라도. 전통 산업 뭐 예를 들면 포스코, 뭐 현대차, 은행주, 증권주 막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손절을 뭐 하고 그때 16년도쯤이었나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그쪽에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 편성을 했거든요. 다른 걸 팔고 네네. 더 전기차로 들어가신 거군요. 네. 근데 그때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때 금액이 워낙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손실 나 있는 주식을 팔고 좀 미래 전망을 본 이제 투자 이제 주식에서 뭐 큰 수익을 냈던 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으셨군요. 네. 그럼 그게 좋았다는 거는 그게 바로 막 다음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그렇진 않았어요. 네. 한 6개월 1년 정도. 6개월 1년 정도. 네. 근데 이제 그때 정치 산업이 이제 막 관심 받고 이제 이체전지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인데 그때 미리 리서치를 해서 요거는 큰 흐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비슷한 질문을 그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셔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랑 카카오에 물렸는데 카카오가 너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다른 이제 인터뷰 게스트 분께도 질문을 했더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참 그 종목에 대한 그만큼의 공부가 돼 있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사실 맞죠 그게. 하면 굉장히 나중에 큰 후회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떨어진 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다.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거는 또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못 간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맞아요. 그래요? 근데 아까 성공하셨잖아요. 현대 그 전기차로는. 그때 저는 이제 결국 성장 동력이 어디가 더 크냐를 봤을 때 이미 너무 커진 산업의 기대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뭐 잘라내고 동력원이 큰 이제 2차 전지로 가자 해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업사이드를 얼만큼 크게 보느냐 그러려면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삼성전자랑 네이버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런 선택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 어떤 거를 이렇게 팔아서 더 올라갈 거에다 넣는다라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신다면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한 번에 하기보다는 적립식으로 하는 게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라면 뭐 소득의 일부를 계속 배분해 주는 거죠. 네, 작겠지만 12개월이 되면 좀 커지고 계속 누적되면 금액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훨씬 성공 사례가 많고요. 네, 그럼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이모들이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한번 그렇게 꾸준히 사거든요. 네, 이제 근데 제 주변 남자 이제 친구들 보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인생 이제 끝내려고. 피자고 막 돌진하는 경우 네, 훨씬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 동강님도 아까 3번에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딱딱 지키세요? 막 더 이거 될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막 더 들어가고 이러진 않으세요? 아니면 매번 실수가 많죠. 아, 네, 그래서 언젠간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깨졌다가 다시 나아졌다가 깨졌다가 나아졌다가. 아 그게 혹시 이렇게 몇 대 몇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니 그렇게 비율로 환산할 수는 없고 좀 제 태도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수익률 괜찮다 싶으면 좀 늘어지고 네, 좀 안 좋다 싶으면 좀 타이트하게 잘 지켜지는 것 같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냉정함이 중요한 것 같네요, 투자할 때. 네, 그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가장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평균 유지하기는 좀 뭐 습관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루틴이나? 일단 준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 준비를 많이 해야 딴 데 눈이 안 팔리고 그 안에서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없으면 저도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주식 사고 팔더라고요. 네, 그러면 항상 큰 손실이 나고 네, 큰 이제 정신적 아픔이 생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 코스피의 시장 흐름을 박스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혹시 뭐 박스피 가운데서 조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2200에서 뭐 3000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게 좀 장시간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 좀 투자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이제 뭐 키움증권 같은 이제 이런 펀더멘탈이 안전하고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타는 이제 주식들 네, 그런 거를 이제 내릴 때 편성을 좀 한다거나 그리고 조금 시장이 과열되면은 판다거나 삼성전자로 하는 거예요. 네, 스윙 투자. 삼성전자도 있고 키움증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키움증권 주식은 제가 많이 거래했던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막 1억 갖고 그 스윙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그렇죠. 워낙 크니까. 네. 또 물리면 또 적당히 괜찮고. 네, 괜찮고. 그렇구나. 삼성전자로. 네. 그럼 삼성전자도 막 1, 2%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좀 막 5%, 17%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 5, 7이라고 뭐 해서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7이고 기분 나쁘면 안 좋은 것 같으면 3에서 끊고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전 거의 7% 이상의 수익률 거의 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변동성이 워낙 적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았던 주식이지만 좀 지수를 크게 넓게 보고 거래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코스피 지수를 사고 판다. S&P 500 사고 파는 거랑 똑같죠. 좀 그렇게 거래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스피 안에서 우리가 거래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다. 미국 주식 외에는 이런 게 조금 점점 더 이제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머리로만 그렇게 아셨던 것 같고 이제 몸으로 겪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로 그렇게 왔다 갔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유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 정도 넘지 마라. 뭐 이런. 기간보다는 그냥 지수의 숫자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2,500 언더로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모아야지. 3,000 근처 가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조금 더 대박은 없지만 주식을 하면서 마음 편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럼 2,500이랑 3,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쉬는 것도 투자니까. 네. 대부분 그게 힘들어서 못 하시죠.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진짜 안전하겠네요.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네. 더 빨리 벌고 싶은 거죠. 네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종목 네, 샷건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네. 근데 그 동강님은 거의 매일 하신 거잖아요, 그죠? 3개월 쉰다는 게 약간 그럴 때 쉬시는 건가요? 지수가 좀 올라갔다 봤을 때? 아니요, 저는 그냥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쉬는 거이고. 네, 그냥 20대 주식만 하면서 제가 그 음. 인생을 좀 추억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다양하게 그냥 하시면서 장이 안 좋을 때 그냥 인버스도 하고 막 다른 것도 네.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너무 그냥 심플하게 네. 그 2,500 그런 딱 그거 정해서 그 밑에서만 하고 모아뒀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때는 좀 쉬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네, 괜찮은데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죠. 그러니까 실행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네. 거죠. 쉬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어 하는. 그 인내심이 조금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쉬는 게 투자다. 음. 모두가 알지만 어. 실행은 너무나 어려운. 삼성전자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삼성전자를 네, 수익 은단님 투자.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좋은 잘 지키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럼 삼성전자랑 키움증권 외에 뭐 한두 개 정도 더 이런 것도 펀더멘털 괜찮은 것 같다. 아, 글쎄, 조금 그냥 전 지수를 사고 파는 게 더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럼 코덱스로? 네네네. 차라리 그냥 그 정도가 훨씬 저는. 근데 또 단일 종목 주식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복잡하고 그렇죠, 자꾸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뭐 S&P 그냥 어. 그런 거랑 국내 코덱스랑 레버리지 뭐. 그럼 만약에 그 2,500 밑에서 모아갔는데 그 3,000 근방에서 판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고점을 뚫고 뭐 4,000까지 갈 기세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에도 3,000원 근처에 오면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이제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3,000을 뚫고 예를 들면 막 4,000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000 막 300에 4,000 갈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물린 거잖아요. 네. 이번 코로나 때. 네. 다 2021년 상반기에 중반기 다 4천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15만 전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쉬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모두가 이제 과도기 이제 과열됐을 때는 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머리 어깨 정도에서 네, 이건 네. 나는 주겠다. 네, 좀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성공 투자를 만드는 거고. 네,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켜보다가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뭐 진짜 뭐 레벨업을 했으면 3천, 4천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나올 거고. 맞아요. 그럼 그때 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아 진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잃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지루해서 그렇지. 지루해서 네, 그렇지. 잘 관리한다는 형태로 한다고요. 안정적인 투자죠. 네. 아, 예. 오늘 되게 꿀팁 같습니다. 네. 아, 예. 독강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 제가 오늘 너무 뭐 주제넘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네. 저거 대단한 투자자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 절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독강님의 그 스타일은.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자금 관리를 좀 잘 관리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조금 내가 주식을 왜 샀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좀 그런 걸 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만 조금 잘 지키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좀 투자 시장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강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럼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 현금으로 놔두고 한 50% 정도만 굴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늘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보통 큰 흐름에서 마켓 타이밍을 칠 때는 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는 연속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좀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에서 저는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막상 내리는 시점에는 마켓이 이미 반영해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동결이 뭐 1분기, 2분기, 6개월 동안에 금리 동결을 계속 될 수 있죠. 이제 한다라고 하면 내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좀 그런 마켓 타이밍을
재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한 6월 안에 뭐 금리 인상이 멈춘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이 딱 거의 한 6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동결 한다라는 시점부터 쭉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조금 빠른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네, 전 동결이 최소한 3-4번 이상은 아, 지속되어야 네. 조금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인하로 네, 좀 신화가 나올 때 네, 좀, 지켜보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이제 타이밍이 늦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현금을 비중을 좀 높여놓고. 그래서 저는 보통 지금은 뭐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중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립으로. 네. 50대 단일 50. 종목은 다르겠지만 코스피 지수 전체라고 할 때는 중립으로 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박스피 이런 느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큰 흐름에서는 항상 금리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파도들은 또 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좀 어느 정도는 남겨두시는 거죠. 일정 비율은.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네. 더 늘어나서 줄어들긴 하지만 네. 0은 아닌 거죠. 0이 된 적은 없으신 거죠. 그죠.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그럼 현금은 최소는 어느 정도까지 갖고 계셨어요? 최소는 20%는 지키는 거. 20%는 네. 지키고. 네, 좀 그렇게 제가 주식을 엄청 크게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5억씩 하시면 엄청 많이 하시는 거죠? 여기 나왔는데 제가 5억까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의 동강 강민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